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75부 복수혈전 사쿠라다 18낭인의 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요시다 쇼인,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죠. 본인 자체가 뭘 엄청나게 뭘 했다기보다는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을 했던 거죠. 아무튼 요시다 쇼인은 쇼카 손조쿠 학당을 중심으로 조낭양이 지사들을 교육시키면서 도막 사상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시다 쇼인은 일군 만민, 즉 한 명의 천황에 천하만민이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일본이 제국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조낭양이 사상이 향해야 될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궁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부를 쓰러뜨려야 된다. 그래서 넘어뜨릴 도자 써가지고 도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처럼 요시다 쇼인은 조낭양이 지사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조낭양이 지사들은 미토학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토학이란 게 애초에 덕후가 막부를 갖다가 지탱해주는 사상적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에도 막부를 압박을 해왔던 건데, 사실 미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도 막부의 통치 명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였기 때문에 미토학의 개념에서만 머물게 되면은 사실 엄청나게 파격적인 변화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시다 쇼인은 미토학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일군 만민의 제국 열강을 목표로 제시를 함으로써 막부를 쓰러뜨려야 된다는 새로운 플랜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에도 막부는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사상이 싹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진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나우스키가 주도했던 안세이 대옥이야말로 막부 측이 도막파에 대해서 가했던 대대적인 반격이었던 것입니다. 1858년 가을에 시작됐던 안세이 대옥은 무려 1년의 세월 동안 진행됐어요. 1858년 가을이 정말 피크였고 그 뒤로 59년에도 계속 이 안세이 대옥의 옥사가 이어져 나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조낭양이 지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하는 신세가 됐으며 또 일부 점학파 계열도 정치적인 칼바람을 맞아가지고 숙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도막 사상을 주창했던 요시다 쇼인, 이 안세이 대옥의 칼날을 비껴가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요시다 쇼인이 한 번에 잡혔던 건 아니고 그게 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이제 요시다 쇼인이 잡히게 되는데, 본래 이제 요시다 쇼인이 다른 지역에 있던 조낭양이 지사들하고도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하고 학술적 교류가 있었던 유명한 조낭양이 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메다 운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메다 운빈이 당연히 요주 인물이었고 그래서 우메다 운빈이 체포를 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요시다 쇼인에게 똑같이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세이 대옥의 결과 당시 대표적인 조낭양이 지사였던 우메다 운빈은 체포를 당한 다음에 신문 과정을 거쳐가지고 끝내 처형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쇼인 또한 운빈과 교류를 했다는 이유로 역시 막부에게 체포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 조선에서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정열이 목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축옥사 일어났을 때도 뭐 정열입하고 편지 한 번만 교류를 했어도, 혹은 편지 교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열입의 서신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뭐 이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체포됐던 이유는 본인이 뭘 했다라기보다는 운빈과 교류를 했다는 이유로 막부에 체포를 당했는데, 사실 막부 입장에서는 요시다 쇼인을 체포했던 정확한 목적은 그거였어요. 요시다 쇼인을 신문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운빈의 여죄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참고인 신분이긴 했는데, 뭐 참고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증언을 실토하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데려왔다는 거죠. 체포를 당하게 됐는데, 자, 근데 요시다 쇼인 자신이 체포를 당하자 여기서 좀 체념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든 게 이제 글러먹었다라고 좀 속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당당하게 죽자 라면서 신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순순히 폭로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메가톤 묵시로급 핵폭탄이 하나 터지게 돼요.
사실 요시다 쇼인이 그동안 운빈하고 교신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안세이 대옥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토를 뒤엎기 위해서 막부 측에서는 로주 중 한 사람이었던 미나베를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다 쇼인이 운빈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냐면은 그 미나베를 납치를 한 다음에 그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막부 측에다가 압력을 넣자. 그래서 천황에게 막부의 전권을 양도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나베가 이를 부응할 시에 미나베를 비롯해가지고 막부의 요주 인물들을 모두 암살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계획을 폭로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도 의열 활동이죠. 자, 그래서 이게 딱 밝혀지게 되니까 당연히 요시다 쇼인의 폭로는 에도 막부를 발칵 뒤집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밝혀진 이상 요시다 쇼인도 처형을 면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1859년 11월 29일 마침내 요시다 쇼인은 향년 29세라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시다 쇼인은 원체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주 인물이라서 결국 그 시체는 저작거리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 쇼카 손주쿠 학당의 제자들이 요시다 쇼인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거죠.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에도 막부의 타도를 강하게 다짐하고 결의하게 되니 진정한 도막파가 결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세상을 떴을 때 나이가 향년 29세였잖아요. 되게 젊었어요. 젊은 나이에 저런 수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젊다 보니까 막상 그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나이 차이가 별로 엄청 난 게 아니었어요.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던 수제자 쿠사카 겐지가 있었고, 참고로 요시다 쇼인의 여동생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에바라 이세이, 다카스키 신사쿠, 이 사람이 또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었던 바람의 검심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요시다 토시마로, 아리에 구이치, 그리고 기도 다카요시. 이 기도 다카요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바람의 검심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메이주이신 3걸 중에 한 명으로 찝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요시다 쇼인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자라기보다는 좀 정확히 말하면 선후배 관계, 뭐 동네 형 동생 관계, 좀 그런 관계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쇼카 손주쿠 학당의 요시다 쇼인 제자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전에도 잠깐 한번 언급드렸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도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라고는 해도 나이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선후배 혹은 뭐 이제 형 동생 관계, 그런 관계가 조금 더 정확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제일 막내뻘이었는데 이토 히로부미하고 요시다 쇼인하고 한 11살 정도쯤 차이, 뭐 그 정도 이제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쇼카 손주쿠 학당의 분위기도 뭔가 이제 엄격하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수업을 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선후배나 혹은 동네 형 동생 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토론회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이거하고 좀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제 개인적인 이제 사조직이 하나 있는데, 사조직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 이제 대학 동문들,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학계에 계시는 석사 박사분들은 이제 몇 분 좀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몇 번 이제 언급드렸던 노론쟁이, 그 친구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제 대학 동문 출신인데 고려대학원 석사로 진학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제 인생에 풍파가 많아가지고 고려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좀 잘 안 돼서, 역사하기 좀 그렇습니다. 취업이 좀 잘 안 돼서 대리기사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 친구를 두고서 성이 김씨라 가지고 김대리라고 많이 불렀죠. 말고는 이제 조선 전기 박사 하시는 분 이제 계시고, 그래서 4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가지고 나름 이제 그룹 스터디를 구성을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학술 토론도 하고 답사도 가고 그래요. 작년에는 뭐 이제 강화도 답사도 갔다 왔고, 올해는 사실 뭐 이제 태릉하고 육군 박물관을 가려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나이 차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김대리 친구가 동갑이고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조선전기 박사님이 저보다 이제 한 3살 정도 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런쟁이가 제일 막내인데 저하고 한 6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4명 이 그룹이 토탈 해가지고 나이 차이가 6살 이내로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6살 나이 차이라는 게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점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거 갭차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4명이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수평적인 분위기가 나와요. 물론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많고 선배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게 뭐 거의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토론 분위기가, 제가 이거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형 왜 그거예요 하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제 서로 막 디스하고 네거티브 걸고 이 금송아도 못한 놈 하면서 서로 막 이제 맹비난하고 그런 분위기도 많이 연출이 돼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쇼카 손주쿠 학당도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1860년 이렇게 안세이 대옥의 칼바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에도 막부의 권력은 이 나오스케를 위시로 한 수권파가 장악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점학파는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도막파 세력이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인 저항을 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도막파의 세력은 에도 막부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꼬꼬마 정도의 세력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교토 조정 역시 친막부파 귀족들로 다 갈아치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막부의 신기를 거스르는 짓을 할 리가 없었고, 이제 막부의 권위는 반석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나오스키가 구상한 대로 흘러갔고, 막부는 이제 반석에 올려놓은 것처럼 탄탄테로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로주 중 하나였던 안도 노부마사는 내심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 지난 안세이 대옥을 통해서 무자비한 숙청을 가해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해가지고 수권파와 권력을 장악을 했다. 그렇긴 했는데 이제 곧 원하는 품은 자들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예감으로 끝났던 게 아니라 나름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 과거에 페리 제독이 일본에 내항했을 때 화친 죄악에 대한 선물로 최신형 리볼버 권총 20정을 막부 측에 전달한 일이 있었어요. 그 리볼버가 6연발 권총이었죠. 연속으로 발사가 가능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6혈포라고도 불렀어요. 이에 에도 막부는 기념으로 고위층 인사들한테 한 정씩 나눠줬는데 하필 그중 하나가 누구한테도 갔냐면은 당시 미토번주였던 도쿠가와 나리아키한테도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나리아키는 이 리볼버 권총을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미토번으로 돌아온 다음에 장인들을 소집해서 즉각 이것을 복제하도록 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토번의 기술자들이 이것을 모방해서 복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토번주는 평상시에 신임하던 번사 한 명에게 이거를 하사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복제 권총을 하사받은 번사가 아주 과격한 조낭양이 치사였다는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리고 최근 미토번이 이제 내흥을 겪게 되잖아요. 에도 막부가 천황의 밀칙을 제출해라. 그 사건에 의해서 이제 내흥을 겪고 있었는데 그 내흥으로 인해서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이 권총을 하사받았던 미토 번사가 탈번을 해가지고 번을 빠져나와서 에도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가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자가 혼자서 움직일 리는 없고 분명히 모종의 조직을 만들어서 무언가 큰일을 시도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주 노부마사는 이것은 볼 것도 없다, 바로 안세이 대옥의 원흉인 이 다이로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아니겠냐라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다는 거죠. 자, 이에 노부마사는 이 다이로에게 뭐라고 권유를 하냐면은 일단 고향인 히코네 번으로 가가지고 좀 몸을 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위기 상황을 넘긴 다음에 훗날에 다시 또 이제 기약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해요. 그러나 이 다이로는 이런 제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일을 맡아놓고 어찌 일신의 아니만을 생각해서 고향으로 응거를 할 수 있겠냐? 그건 안 됩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노부마사는 그럼 최소한 경호 인력이라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했지만 이 다이로는 이 역시도 거부를 해요. 만약에 경호 인력을 늘리면은 천하가 나보고 몸을 사린다라고 조롱을 할 텐데 난 그러고 싶지 않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나우스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가놈들이 뭐 일을 저지르면 얼마나 저지르겠냐. 나 이야 이거 왜 이래.
붉은 귀신이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인 노부마사와 다르게 이 다이로는 천하태평이었다는 겁니다. 자, 해가 또 바뀌어서 1860년 3월 23일이 됐습니다. 실제로 노부마사가 걱정했던 대로 에도 교회의 시나가와의 여관에서는 탈번한 미토 낭인들이 모여서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미토 번사, 세키, 데츠노스케를 중심으로 총 18명의 낭인이 모여가지고 이 다이로에 대한 암살을 결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미토번하고 연대했던 사스마번은 지금 현재 번주가 바뀌었잖아요. 그 번주가 또 이제 친막부파였기 때문에 사스마번은 여기서 발을 빼게 돼요. 대신에 사스마번의 조낭양이 지사 번사 한 명만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말고도 뭐 이제 승려하고 뭐 신관 좀 몇 명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세이 대옥의 주범인 이 다이로를 처단함으로써 천하를 뒤흔들 계획을 결행하게 되었으니 세간에서는 이들을 사쿠라다 18낭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름이 사쿠라다였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붉은 귀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 나우스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과연 사쿠라다 18낭인의 암살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